우선 그 플럭스 전체적인 거 그림을 한번 플럭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예, 우선 플럭스에 보통 CFD 툴들이 다 보면은 프리하고 솔버하고 포스트로 이루어졌어. 플럭스도 마찬가지야. 프리하고 솔버하고 포스트로 이루어졌는데 보면은 이제 그 정통 CFD 같은 경우는 솔버 부분도 상당히 조금 복잡하죠. 막 선택 옵션이 상당히 많고. 근데 플럭스는 아주 간단해. 하여튼 대부분 솔버는 안 보여. 딱 한 줄로 나와갖고 클릭만 하고 알아서 지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다룰 수 있는 거 접하는 거는 프리하고 이제 포스트만 이렇게 눈에 보이게 돼 있다고. 그래서 포스트에서 프리에서 하는 것은 보통 CFD 툴이 프리 프로세서 하면은 대부분 그걸 얘기한다고. 이렇게 뭐냐면 지오메트리하고 메시를 셋업하는 건데 이 플럭스에서는 솔버의 일정 부분까지 이 프리에서 처리해요. 솔버에서 일정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시나리오 부분. 원래 CFD에서는 시나리오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모델 셋업 그런 것들 부분인데 플럭스는 모델 셋업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몇 개 없어. 아주 간단해. 그래서 그걸 다 프리 쪽에서 다 모아놨어요. 그래갖고 시나리오하고 지오메트릭 빌딩하고 메시 빌딩 이쪽을 이제 프리프로세서가 처리하고 솔버는 여기에서 처리된 셋업된 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계산된 결과를 플로비스라고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플랫하게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레포트 쓸 때 레포트에 바로 적용하기 쉽게 이게 프로세싱을 해줘요. CFD 툴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막 그 플로우를 어떤 플랫하는 건 가변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은 주로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몇 개만 이렇게 탁탁 플랫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약간 그 지오메트리가 좀 약간 중요하니까 이게 실제적인 레포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오메트리하고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 뭐 압력 디스트리뷰션,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을 아주 잘 플랫해 줘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있어 보이듯이 좀 있어 보이게 플랫을 해줘요. 플럭스를 솔빙하는 프로시저를 보면은 우선 지오메트릭 빌딩. 근데 여러분이 지오메트릭 빌딩 하는 게 많지가 않을 거야. 이 플럭스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 막 옵쇼어 플랜트나 온쇼어 플랜트 상당히 복잡한 플랜트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플럭스 자체에서 이게 지오메트리를 한다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도면에서 이제 불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플럭스가 도면이 다양성이 없어. 막 그 어떤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아주 특화된 지오메트리만 이게 불러들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이는데 그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고 잘 안 들어봤죠. 예? 캐드 프로그램 마이크로 스테이션 안 들어봤죠. 우리는 들어보면 뭐 오토캐드 아니면 카티아 그걸로만 들어봤는데 얘들은 임포트하는 파일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의 DGM 파일이에요. 그걸 아주 잘 임포트하는데 다른 파일은 임포트하려면 내가 몇 번 해보다가 포기를 했어요. 힘들더라고. 하여튼 DGM 파일을 아주 잘 임포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LNG FPS를 한다면 그 DGM 파일 받아갖고 그대로 이제 임포트해서 해야 되지. 그 짜고 있으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아마 그 LNG FPS 건설 다 된 다음에 이제 그 지오메트리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그 DGM 파일로부터 읽어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손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대냐면 메시 제너레이션,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메시 제너레이션부터 손을 댄다고 보면 돼요. 근데 메시 제너레이션도 아주 간단해. 이건 아마 CFD를 많이 한 사람, 그 희규가 보면은 메시 제너레이션 보면은 막 피식하고 웃음이 나올 거야. 금방 내대.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보통 CFD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모델 셋업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모델 셋업하는 부분이 이 시나리오라고 보면 돼요. 시나리오 우리가
뭐야 그 리스크 하다 보면 시나리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시나리오가 뭐냐면 그 CFD에서 하는 뭐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가, 응? 그러니까 어디에서 리크가 될 것인가, 어디에서 그 뭐야 이그니션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걸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다 그 이쪽 리스크 쪽에서는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게 별건 아니고 그냥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리크 포인트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이그니션 포인트, 그리고 여기서 액팅 뭐야 여기서 주로 누출된 뭐 퓨얼의 어떤 성상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플럭스에서 보면은 두 가지 패스가 있어. 하나는 아예 임의로 클라우드를 자기가 세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사이즈를 1만큼, 그리고 로케이션 어디, 또 2만큼, 로케이션 어디, 그렇게 해갖고 세팅을 해서 익스플로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세이프티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리크, 이게 세이프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컨시퀀스라고 하죠. 익스플로전이라는 걸, 이걸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윈드 케이스, 로케이션 케이스, 클라우드 사이즈 케이스 하면은 몇만 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몇만 개를 계산할 수는 없고, 거기서 한 100몇 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막 100몇 개를 디스포전 시키고 로케이션 클라우드 이그니션 포인트 시키고 막 그렇게 하려면 하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이프티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클라우드 세팅을, 클라우드를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결정해 갖고 로케이션 어디에서 일어날 때 이그니션은 얼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막 마음대로 클라우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이즈에 대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데이터를 자기가 해줘야 돼. 이걸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세이프티를 접근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한 케이스에 대해서, 몇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야 앞으로 내가 뒤에서 이제 아마 애플리케이션에 한번 나올 텐데, 어떤 한 익스플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익스플로전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디스포전을 해석하고, 어디서 리크가 일어나고 디스포전 해석하고, 어디서 이그니션 소스가 있어갖고 이게 터져갖고 데미지가 얼마 나왔다. 그걸 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레프트로 이렇게 체크하면은 그 법정에서 시시비기를 가리고 뭐 그런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디스포전까지 다 해야지. 그러니까 한 케이스, 몇 케이스에 대한 거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세이프티 할 때는, 우리가 미디 세이프티 할 때는 이렇게 접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클라우드를 세팅하고 익스플로전 시키고, 그걸로부터 이제 컨시퀀트하고, 또 우리가 클라우드를 지정하면서 나온 프리퀀시하고 같이 이제 컨시퀀스하고 이제 같이 곱해서 나오는 거, 세이프티 개수, 그 개수가 중요하니까 그 개수를 산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 부분을 보면은 이제 시나리오가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간단해, 오일러 있고 뭐 몇 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요게 플락스의 어떤 그 지오메트리 그 프로그램 겉모습이에요. 이게 CAS, 이게 프리프로세스인데 지오메트리 있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파일은 인풋 아웃 있고, 이게 지오메트리에서 이제 지오메트리 빌딩하고 그러는 건데, 이건 좀 많이 보통은 큰 시스템 같은 경우 인풋 한다겠대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인풋을 하고 했는데 완벽하게 100% 막 그냥 제대로 인풋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갖고 그걸 또 막 어떤 놈은 누워 있고 어떤 놈은 막 그렇대. 이게 기둥이 원래는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막 누워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서 좀 에디팅을 해줘야 된대. 그런 작업이 조금 지루하게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비지오메트리 볼 때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리드를 째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시나리오 하는 부분이에요. 시나리오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이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스 형태로 돼 있었고,
만약에 이게 LNGF 퓨스가 이렇게 있다면 그 도메인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막 그냥 렉탱글로 잡아. 이걸 포함해서. 그래서 보면은 바운더리가 딱 4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CFD 같은 경우는 보통 바디를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터바인 컨버스터 아니라면은 요거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없어. 따라가는 것도 없고, 바운더리도 그냥 이렇게 어떤 우리가 해석 대상 관심 있는 물체를 둘러싸갖고 이렇게 크게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직사각형. 아주 간단해. 나중에 보면 메시도 간단해. 이렇게밖에 안 짜. 얘를 무시해 그냥. 얘 물건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무시하고 막 짜. 지 맘대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게 있구나 하는 것은 이제 인포메이션은 이 그리드에다가 이게 얘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막 자기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좀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바운더리가 요것밖에 없어요. 3개, 4개. 근데 만약에 직육면체로 하면은 6개가 몇 개가 나와? 하나, 둘, 셋, 6개 나오죠? 그러니까 6개. 그러니까 여기서 바운더리가 이제 6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그래갖고 이쪽 바운더리, 그래갖고 바운더리 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지금 보면은 노즐 플레인 웨이브인데 요거하고 요거는 비슷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준다면 윈드하고 요거 오일러하고 노즐 요것밖에 안 줘요, 대부분. 근데 오일러나 노즐이라는 게 뭐냐면 CFD에서는 파 바운더리 비슷한 개념이야. 근데 파 바운더리가 상당히 원래는 어려운 바운더리인데, 왜 그러냐면 강한 바운더리가 아니라 약한 바운더리야. 근데도 얘가 풀어. 조금 그러니까 많이 인위적인 게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 이 가스 컴포지션 앤 볼륨.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안에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제 가스 컴포지션, 그러니까 얘들이 플루얼이 어떻게 컴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다. 메탄 몇 퍼센트, 프로판 몇 퍼센트, 그런 것들 이제 세팅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퀴밸런시 릴레이션은 우리가 스토이키오메트릭 퓨얼하고 옥시전 레이셔 그거 배웠죠? 그거 이제 그거의 비의 실제 비. 원래 스토이키오메트릭한 거분의 실제 비들 같은 거. 볼륨 프랙션도 이렇게 볼륨 프랙션 이제 컴포지션에서 그 프랙션들이 얼마 차지할지 그런 것들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그니션 포인트. 얘가 어디서 이그니션이 일어날 건지, 여기 보면 포지션 있고 디멘전 있고 타임업 있고 이렇게 있죠. 다 클릭하면은 그냥 파워로 떠. 그래갖고 숫자 하나 탁 넣으면 돼. 이 부분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제 뭐냐면 리크 계산하면 리크 포인트가 있고 리크 레이트가 있고 리크 하여튼 레이트가 있고 리크 하여튼 타임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리크를 해석한다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프리프로세스를 이렇게 이게 플로비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데, 어떤 모니터링 포인트,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모니터링 포인트 잡았는데 그 포인트에서 압력 변화를 이렇게 하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컷 플레인에서 그 프레셔 웨이브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이게 빌라스티 벡터. 이쪽은 템퍼러처도 플러스를 안 해. 원래는 솔직히 CFT에서 가장 중요한 게 템퍼러처하고 빌라스티인데, 프레셔보다는 프레셔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근데 여기는 템퍼러처를 측정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압력에 의한 데미지이기 때문에 압력을 많이 측정을 해요. 압력만 대부분 측정이 아니라 압력을 많이 플러스를 해. 조금, 그리고 이제 속도도 약간 물론 얘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압력이야. 오버프레셔. 그러니까 오버프레셔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 세이프티 보면은 오버프레셔에 따라서 어떤 기준치가 있다고. 사람이 죽으려면 오버프레셔가 0.7bar? 그 정도 넘으면 오버프레셔가 일어나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거야.
0.7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조그만 우리가 막 실험하다 보면은 나도 이제 700바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하이드로에는 700바 가지고 실험했는데 700바면은 탱크가 요 정도 하니까 이 안에서 700바는 막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겁이 없어지는데 솔직히로 1바만 해도 이 건물 전체를 덮고 있는 1바만 해도 그 포스를 계산하면 엄청나다고. 그래서 오버프레시 1바면 엄청나게 큰 거야. 뭐 폭발 아무리 세게 나는 거 보더라도 오버프레시가 막 한 5바, 100바 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도 그 데미지가 막 완전히 막 몇 킬까지 가고 그런다. 왜 그러냐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에서 하는 700바, 600바 해갖고 막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버프레시로 1바라는 의미가 그 하여튼 1바면 얼마야? 그게 1바면 얼마야? 대기업 1바가 그러면 10의 5승 뉴턴 퍼 메타 제곱이란 말이야. 응? 만약에 이 빌딩 전체로 하면은 저기서 여기까지 한 30m, 30m 곱하기 높이 한 20m. 여기 1바가 딱 온다 그러면 힘이 얼마짜리 올 것 같아? 600이네? 600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야. 뉴턴이면 만약에 9.8로 나눠주면 킬로그램이야. 그러면 얼마야? 10으로 때리고 60 곱하기 10의 5승 킬로그램이 누르고 있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몇 톤이야? 10의 5승 6만 톤이 막 1바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한번 때리는 게 6만 톤이 누른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물론 계속 충격량은 떨어지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 거야. 응? 6만 톤이. 그러니까 이게 막 갑자기 와버리면 엄청나게 큰 데미지 막 그냥 빌딩이 폭발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바라는 게 이 조그만 면적이라면 요거 뭐 1cm 여기 1cm 우리가 뭐 여기 이 정도에 오는 일바라면 아무 큰 영향도 없어. 이 정도는 다 버티지. 근데 문제는 이 큰 빌딩에 다 일바가 고르게 분표한다면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스플로전 해석할 때 보면 이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응용 부분에 이제 할 때 보면 분쇄 필드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오버프레시가 한 2바인가 3바 정도 나온 걸로 나오곤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영향이 8kg까지 갔다. 물론 8kg 바깥에서 유리창이 작게 영향이 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유리창이 따다닥 깨졌다는 거야. 한 그 정도까지 간단 말이야. 그 주변에서는 완전히 막 건물 완전히 작살나지 막 부서지고 막 철구조물로 날아가 버리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0.7바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그 전에 되면은 죽을 정도 되면 그 한 0.2바 되면은 0.2바나 0.1바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겠지. 하여튼 엄청난 외상을 입을 거야. 응? 그렇죠. 0.7바면 죽는다는 의미니까 그 전부터 상당히 낮은 0.7보다 상당히 낮은 압력에서부터 벌써 사람들은 데미지 있고 아마 고막은 다 고막이 파열되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0.1바보다도 낫겠지. 고막이 파열되고 막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오버프레셔가 우리 중요한데 이 플락스에서 나중에 계산하는 것도 오버프레셔야. 그리고 오버프레셔가 아마 오버프레셔하고 오버프레셔가 그 컨시퀀스의 어떤 어떤 대표하는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컨시퀀스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나타낼 때 데미지가 크냐 작냐 나타낼 때 이 오버프레셔를 가지고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그 프레셔를 많이 해. 근데 CFD에서는 프레셔 가지고 많이 안 해. 내가 이제 연소하는데 연소해서 한다면은 화재를 한다면은 프레셔 가지고는 안 하지. 온도 가지고 열심히 하지. 그리고 뭐 가지고 하냐면 레디에이션 필드 가지고 막 할 거란 말이야. 뉴메리컬 메서드를 보면은 플락스 이제 그 내부에 이제 얘가 수치에서 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메리컬하게 어떤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간단히 살펴보는 거예요. 우선 얘가 칼테지안 네비역스톡 살브야. 칼테지안이 뭐야? 직사각형. 아니 칼테지안 그건 아니고 하여튼
3D, 그게 뭐야? 보통 이제 CFD에서 얘기하면은 카르테지안 얘기하면은 뭐냐고 뭐 이제 피지컬 우리 그러니까 XY 좌표 X Y G 이제 요 코디네이터에서 이제 그 디스크립션 한다는 거 한다는 거고 네비어 스톡 살바라는 거고 그리고 심플 메서드를 쓴다는 거. 이게 모든 상용 코드웨어가 지금 심플 소프트웨어를 다 쓰고 심플 알고리즘을 쓰고 있어요. 이게 파탄카가 1970년대인가 하여튼 만들었는데 이 양반은 책을 딱 하나 내놓고 말았어. 만약에 이 양반이 이 알고리즘을 자기 거라고 페이턴트를 냈으면 지금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상용 소프트웨어가 심플 알고리즘 쓰고 있어요. 그 뭐야 지금 우리가 지금 요거하고 비슷한 소프트웨어가 있어. 3개가 있어. 물론 여러 개가 더 있을 수 있는데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겉모양도 비슷하고 좀 약간 그 어떤 내부적으로 그 어떤 단순성 그런 들 보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플락스가 있고 카멜레온이라는 게 있어요. KFX X인가? 이거 있고 또 하나가 FDX가 있어. 이게 똑같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걸 쓰고 있어. 플락스 보고 KFX도 FDX도 없고 심플 알고리즘 쓰고 있고 똑같이 그 메시를 짜는데 지오메트리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메시를 짜. 이렇게 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FDS는 뭐냐면 플락스하고 같은 거고 얘는 아니야. 얘는 익스플로전에서 해석하는 거고 얘는 파이어 하는 거예요. 얘도 파이어 하는 거야. 이 파이어의 얘는 뭐냐면 빌딩 내부 빌딩에서 파이어 해석을 한 거고 얘는 뭐냐면 그 FPUS 같은지 같이 그 오브젝트들이 좀 약간 패킹되어 있는 거 그런 데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DS는 넷에 이게 리스트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오픈 시켜놨어요. 이건 오픈 시켜놨어. 그래갖고 이건 보통 얘하고 좀 차이점 딱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빌딩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많아. 이 공간 내에서 공간 내에서 격배 있고 이렇게 통로가 있으면서 이때 화재 일하는 걸 많이 하고 요 KFX 같은 경우는 이런 단순한 밋밋한 공간이 아니라 안에 막 있잖아. 막 FPS 같이 막 파이프 짜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플락스에서 해석하는 것들처럼 그런 쪽을 주로 하는 그 툴이에요. 근데 이 3개가 다 똑같아. 겉모양도 뭐 내부적으로 하는 것들 비슷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 그대로 요것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뭐 카르테지안 내리액설도고 심플 쓰는 거고 요거 솔버 부분은 모르겠어요. 솔버 부분은 다른 것 같은데 솔버 부분은 뭐냐면 매트릭스를 푸는 거야. 심플 알고리즘 메소드는 뭐냐면 매트릭스를 만드는 알고리즘이야. 알고리즘 뭐냐면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고 매트릭스를 푸는 게 솔버인데 얘는 뭐 바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스테빌라이저 솔버래요. 하여튼 요런 거 쓰는데 나는 요거 KFX나 뭐 그런 건 다 무슨 솔버 쓰는지 모르겠지만 요까지는 다 똑같을 거예요. 트랜스포이케이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소스텀 이거 똑같고 요거는 모르겠네. 요것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여기 하면 드랍릿이니까 우리가 딜루지를 하잖아요. 물을 스프레드를 뿌려줄 때 2가지 접근법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얘 파티클 하나씩을 막 다 하나하나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냐면 라그란지안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라그란지안 관점은 뭐냐면 어떤 아브젝트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아브젝트 위에서 이렇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얘만 관심 있어. 근데 오일러리안 관점은 뭐냐면 플루이드 메카닉스 주로 하는데 어떤 한정된 컴퓨터로 반려만 해서 위치 포지션을 얘가 지나가는 거 그거에 관심 있는 거야. 이미 간 놈은 상관없어. 나 아웃 오브 칸서냐? 하여튼 떠나버렸어. 관심이 없어. 그런데 보통은 드랍릿을 할 때 이런
두람리를 추적하는데, 그러니까 라그란지를 가는데 얘는 오일러리 모델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컨트롤 발륨안에 파티클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을 거고, 얘들이 사이즈가 얼마일 거고, 여기가 들어오는 게 얼마고 나가는 게 얼마고 뭐 그런 걸 따져갖고 한다는 거예요.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약간 단점이 조금 있겠지. 실제적으로 추적하는 거. 왜냐면 플로우 인터랙션하고 조금 약간 그런 걸 플로우 인터랙션을 처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약간은. 모델링을 많이 해줘야 되겠지. 하여튼 이 세 개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 터뷸런스, KFC는 월 펑션, 서브그레이드 컨트리뷰션은 그런 거. 컴퓨테이셔널 메서드는 이건 필요 없겠고, 이제 그리드를 보면은 우리가 CFD에서 보면은 보통 그리드 시스템이 이거 스트럭처들을 이렇게 끌고 언스트럭처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스트럭처도 이제 이걸 뭐냐면 렉트앵귤러 그리드라고, 이건 커빌리니어 그리드, 우 바디 피티드 그리드, 이건 멀티블럭 바디 피티드 그리드로 하는데, 이런 그리드 쓰는 경우가 없죠. 지금 CFD에서. 그런데 플락스가 이 그리드 쓰고 있어요. 이 그리드는 정통 CFD 쪽에서 쓰는 거고, 이 그리드를 쓴다고. 아주 간단한 그리드. 왜 그러냐면 이 LNGFPS는 지금 하여튼 오브젝트가 4만 개 정도, 40만 개 정도 된다는데 이걸 다 바디피트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그리드를, 메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냥 메쉬하고 그 오브젝트하고 별개로 해놓고 그 오브젝트가 존재함으로써 나타나는 영향들을 모델링 하겠다. 그렇게밖에 접근할 수가 없어. 압둘라 캐치콜? 아, 네, 레포트를 봤는데 압둘라가 그래도 가장 그 뭐야, 다른 사람은 풀파이어를 전혀 고려를 안 했는데, 물론 내가 안 가르쳤으니까 좀 찔리게 했는데, 유일하게 압둘라만 이렇게 풀파이어를 다뤘더라고 보니까. 현철이도 다뤘나? 네. 아, 그랬나? 아, 내가 현철이 거 다 안 읽었어. 현철이는 거기다가 그 뭐야, 스트럭처하고 인터랙션까지 했어. 어? 그래. 하여튼 이게 남보다 안 한 거 하면 더 좋은 거, 하여튼 그거 한 거야. 물론 엉터리만 안 했으면 점수가 더 나갈 거야 확실히. 현철이. 하여튼 현철이는 세 가지로 했어. 그 풀파이어도 하고 인터랙션도 하고, 압둘라는 풀파이어까지 했어. 나머지는 대부분 제트파이어였는데, 제트파이어 가지고는 좀, 하여튼 스트럭처드 완 블락 요걸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 플락스에서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전혀 그게 뭐야, 뭐 오브젝트를 그 바디 피치로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거 따라가면은 이젠 뭐 슈퍼컴퓨터 몇 대를 묶어놔야 돼. 클러스터드 슈퍼컴퓨터인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완전 엮어놓고 해도 안 될 거야. 40만 개인데 그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왜 안 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얘는 실질적으로 접근한 거야. 거기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드 따로, 물체 따로 놓고 나중에 그 그리드 안에 들어가 있는 물체의 영향을 별도로 이렇게 모델링해서 처리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모델링해서 처리해주는 게 뭐냐면 디스트리뷰트 포러시티 컨셉이야. 디스트리뷰트 포러시티 컨셉은 뭐냐면, 이런 만약에 물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짤 때 그리드를 이렇게 씌운다고, 요것처럼 씌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물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드를 잡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같지? 이런 그리드를 따라서 이제 잡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뭐 처리해 줄 필요가 없겠지. 왜냐하면 그리드 라인을 따라서 뭐 어떤 물체가 존재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건 처리해 줄 필요가 없는데, 이것보다 작은 것들 보면은 그리드에 하나 막 들어가는 것도 있지. 그리드 하나에 요 동그라미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포러시티라고 해갖고 이걸 처리해 준다. 뭐 포러시티 컨셉을 처리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러시티가 얼마 될 거다. 이 안에서 그리드 안에는 물체가 어떤 물체가 있고, 그거야 이 물체가
이 그리드에서 차지하는 볼륨이 몇 퍼센트 됐고, 그 얘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얘가 X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이 파이프가 X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건지, 아니면 Y 방향으로 뻗어 있는 건지, Z 방향으로 뻗어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이때 X 방향 요 그리드 안에 요게 이렇게 차지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플로우가 지나갈 때 터뷸런스가 만들어요. 왜 중요하냐면, 얘 이펙트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여기서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컨티뉴티에 따라서 이게 속도 벡터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만큼 막고 있는 거하고 얘가 완전히 없는 거하고 로우 V가 컨티뉴티를 만족시키면은 막고 있는 게 속도가 상당히 조금 더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티 만족시키면서 속도 벡터가 커지는 것도 있고 작아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지나가면서 여기서 터뷸런스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에어하고 퓨얼하고 같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뭐냐면 터뷸런스에서 믹싱이 엄청 좋아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저번에 예전에 터뷸런스 리액션 모델링 하면서 뭐가 중요하댔어? 믹싱이 중요하다겠죠? 믹싱이 일어나자마자 번드 한다는 모델을 많이 쓴단 말이야. 여기서 터뷸런스 엄청 연결, 믹싱이 인크리즈가 된단 말이야. 엄청나게 인핸스가 된단 말이야.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가. 그 리액션 레이트가 팍 차이 난단 말이야. 리액션 레이트가 차이 나면 뭐가 차이 나냐면 익스플로전이 속도가 달라져. 익스플로전 속도가 달라져. 익스플로전을 보면은 결국은 익스플로전을 보면 이제 속도가 그 영향 어떤 그 컨시퀀스를 그걸 결정할 수가 있는데, 속도가 커진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익스플로전 이게 이만한 거에 익스플로전이 일어난다면 막 여기서 서서히 계속 일어난다면 아무 영향도 없을 거야. 1시간 동안 이만큼 거고 1시간 지나서 이만큼 거고 이렇게 거고 아무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열은 열로 다 뺏기고 압력도 여기서 원이 다 흡수하고, 그래갖고 보면은 데미지가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얘가 데미지를 크게 일으키는 건 뭐냐? 한꺼번에 팍 터진단 말이야. 조금 터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두가 한꺼번에 터진다. 그러니까 가장 데미지가 클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방에서 모두가 터지는 거야. 여기서 다 터지는 거라. 이게 가장 큰 데미지를 낼 수 있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한 번에 빵 터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왜냐하면 이그네이션 소스는 어디 있어? 보통 하나에만 있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제 결국은 프로페게이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간값에 있단 말이야. 여기서 진짜 천천히 일어나는 거하고 여기서 한꺼번에 팍 터지는 거에 중간값이란 말이야, 실제. 근데 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내려면 이 속도가 엄청 빨라지면은 완전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다 갔다 그러면 한꺼번에 터진 거하고 비슷해지겠지? 그러니까 이펙트로 보면은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데미지가 커진단 말이야. 응? 익스플로전 그게 커진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주변에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응? 벽에서 어떤 충격량을 감소하거나 온도를 빼줘야 되는데 온도를 빼줄 시간이 없어. 그러면 데미지가 그대로 온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천천히 오면 온도 다 빠져나가면은 뭐냐? 압력도 안 올라가. 온도 다 빠져나가면 압력 안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압력 올라가는 이유가 뭐야? 그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원래 273도짜리 믹스처가 갑자기 에다웨크트 플래그 템퍼러처럼 200K 2100K란 말이야. 그럼 한 9배 정도로 이제 늘어난 거야. 갑자기 9배로 막 늘어나면서 이게 프레셔가 빌드업 되는 건데. 하여튼, 근데 만약에 이게 천천히 일어나면 이 온도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프레셔 빌드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그 데미지가 큰 거는 막 한꺼번에 터지든가 아니면 그거 준하는 속도로 막 갑자기 확 퍼지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속도를 결정해 주는 게 요거야. 내부에 있는 이 물체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엄청나게 인크리즈하고 이게 완전히 없다 그러면 속도가 조금 약간 줄어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스플로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컴파이먼트, 나중에 컴파이먼트 넣어야 되는데 이 컴파이먼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터뷸런스를 얼마나 잘 형성시키고 있느냐 내부에서 그거에서 주로 이제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익스플로전을 이해하려면은 얘가 얼마나 그러니까 얘가 못 도망가게 돼야 돼요. 얘가 팽창을 해야 되는데 팽창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막 덴시티가 하여튼 낮아지면서 이게 압력이 올라가고 뭐 그런 건데 얘가 막고 있으면은 하여튼 프레셔가 빌드업이 되는데 만약에 다 트여 있으면 얘가 그냥 팽창하면 그대로 밀려나기 때문에 압력이 뭐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컴파인먼트 요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빨리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 컴파인먼트하고 요거 내부의 터뷸런스가 얼마나 잘 생기느냐,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플락등이 폭발을 해석하려면 폭발을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게 폭발이 일어나냐 아니면 저 바깥에서 일어나냐, 그리고 안에 뭐 쓸데없는 안에 뭐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갖고 얘가 플로가 흐르면서 터뷸런스가 많이 생성되냐 적게 생성되냐 이걸 두 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중요하다. 항상 그러니까 익스플로전 그걸 볼 때는 이 두 가지는 항상 생각이 있는 컴파인먼트하고 이 내부 이거가 하여튼 이걸 처리해 주는 게 이게 디스트리뷰티드 포레스트 컨셉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것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좀 있으면은 그 터뷸런스가 많이 생기겠지. 그러나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 현철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 전파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파가 안 돼요. 여기 하면 두 가지 관점이야. 하나는 저항이 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얘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뭐가 있어? 줄어들어. 퓨얼 양이 줄어들겠지. 두 가지가 적당한 패킹이 돼 있어야지. 무조건 막 많이 패킹돼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물체가 다 차지하고 있으면 퓨얼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하여튼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포러시티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컴퓨터가 인식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면 돼. 이건 여기 하면 이건 물체가 꽉 차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이런 것들은 그리드 공간이 빈 공간도 있고 하여튼 물체를 차 있는 공간이 좀 약간 적다는 거겠지. 하여튼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본다고 보는 거야. 이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이거고 이게 뭐냐면 그리고 플락스에서 공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고 왜 그러냐면 여기 모델링이 들어가는데 이 모델링 부분은 실험을 해서 해야 돼. 물론 막 DNS로 해갖고 DNS를 해갖고 이 부분을 해갖고 터뷸런스 끌어내고 리액션 레이트 끌어내고 해갖고 모델링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실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락스 객스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것들 실험을 여러 번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 그래갖고 여기서 모델링을 많이 넣어놨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막 이 객스콘 플락스하고 CFT하고 직접 맞붙었어. 맞짱을 떴어. 이게 CFT 정통 CFT에서는 이건 소프트웨어도 아니다. 이런 저수준의 뭐 소프트웨어고 자존심 상한다. 한번 해보자 이거 했는데 플락스가 더 잘 맞아. 그냥 플락스는 실제 모델링을 많이 해놨어. 그래갖고 하여튼 그래갖고 서로 뭐 그렇게 됐는데 이건 근데 플락스는 또 다른데 이쪽에다만 큰 지오메트리를 갖는 이런 쪽에다만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뭐 조그만 거 있잖아요. 시스템 거기서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절대 아니야. 이거 플락스가 지금 그랬다고 완전히 그냥 CFD하고 하면 그냥 바로 깨질 거야. 근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벤틸레이션하고 가스 디스포션 있고 익스플로전 온쇼인데 대부분은 이 벤틸레이션은 물론 이런 데에서 벤틸레이션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벤틸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데에서 벤틸레이션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데서 벤틸레이션 하는 건 그냥 CFT로 해야 돼.
뭐냐면 이런 데에서 이제 벤틸레이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가스 디시페이션 있을 때 그런 거지 이렇게 막 그 지오메트리가 많을 때 하는 거지 이런 그 뭐 이런 뭐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그 이 플럭스 가지고 벤틸레이션 하면 안 돼요. 뭐 해도 뭐 상관없지만은 좀 에러가 있겠지 CFT에 비해서. 어? 왜요? 예? 왜 에러가 있습니까? 아, 여기는 똑같은 그 뭐야 한데 얘는 뭐냐면 물론 요거 뭐야 딱 직사각형이면은 이게 문제가 없겠지. 응? 뭐 조금 덜 하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내부 공간이 좀 그랬어. 뭐야 하여튼 뭐 이렇게 됐다든가 아니면 내부 공간이 조금 약간 뭐야 직사각형으로 처리하기가 좀 응? 그런 그 뭐야 직사각형으로 좀 처리하기가 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플럭스는 그 뭐야 어떤 경우 보면은 메쉬를 많이 플럭스에 짠다 해서 오히려 메쉬를 많이 짠다 해서 플럭스에서 그게 뭐야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 메쉬를 증가시켰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왜 그냥 이건 무슨 문제냐? 솔버가 나쁘다는 얘기야. 그 뭐야 CFT 같은 경우는 지금 막 1000만 세, 5000만 세를 다룬단 말이야. CFT 살빙할 때 5000만 세를 다루려면 뭐가 좋아야 되냐면 솔버가 좋아야 돼. 솔버가 안 좋으면은 5000만 세는 못 계산을 해. 그 뭐야 지금 뭐야 오픈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들이 조금 그 상용 돈 주고 사는 것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솔버 부분이 차이가 있어. 솔버 부분은 그러니까 그 대규모 그 사이즈 그걸 다루려면은 솔버가 옵티마이즈 돼야 돼.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플럭스 솔버는 별로 솔직히 썩 좋지는 않아. 렉탱귤러 할 때 보면 하여튼 얘들이 추천하는 그 메쉬에 레커멘드하는 메쉬 셀 사이즈가 있어. 너무 크면 얘가 계산도 못하고 계산했을 때 컴퓨테이션에서 보면은 두 가지 에러가 있어. 로컬 에러가 있고 글로벌 에러가 있어. 근데 로컬 에러를 줄이려면 글로벌 에러가 늘어나. 글로벌 에러를 줄이려면 로컬 에러가. 그걸 두 가지 양쪽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멀티그리드야. 얘는 플럭스는 멀티그리드를 안 써. 멀티그리드가 뭐냐면 그 뭐야 그리드 완셋이 있으면 그걸 레벨로 또 나눠. 그 서그리드 나누고. 그래갖고 하여튼 성긴 그리드 그리고 댄스한 그리드. 그래갖고 나눠갖고 하면은 서로 막 그 뭐야 제일 파인한 그리드. 그러니까 요런 파인한 그리드가 있고 요거 두 개 그리드 원래 우리가 짰던 그리드 두 개를 잡아갖고 하나의 그리드였고 조금 성긴 그리드가 있거든요. 이걸 멀티 그리드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몇 단계 거쳐. 그래갖고 얘에서 해석하고 또 그 뭐야 파인한 거에서 해석하고 막 그래갖고 서로 에러를 막 서로 글로벌 에러 잡고 로컬 에러 잡고 글로벌 에러 잡고 로컬 에러 그래갖고 이제 하면은 걔가 나오는데 이런 거 안 하면은 안 나와. 나이버 그 뭐야 계속 플럭츄에이션해. 응? 왜냐하면 에러가 쌓여서 어떤 수렴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플럭스는 이런 건 안 가지고 있을 거야. 예. 하여튼 이런 멀티그리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상용품 소프트웨어 뭐 CFT 뭐 플런트나 뭐 스타시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갖고 막 얘들은 계산을 막 5천만 셀 막 몇천만 셀도 막 계산해. 플럭스 그 정도 계산하면 얘는 퍼질 거야. 계산 나오지도 않고. 응? 물론 그런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바디 피트를 안 따라간단 말이야. 응? 얘는 막 그냥 이런 스텝 이런 것만 따라간단 말이야. 응? 내부에 뭐 어떤 그 뭐야 플로 패시지가 조금 약간 응? 이런 렉탱귤러 코드나 이런 그 뭐야 직사각형 딱딱 끊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면은 플럭스는 에러가 다 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러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엑스플로전이라고 하면 돼요. 엑스플로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플럭스를 어플리케이션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 가지 할 텐데 다른 것들은 솔직히 그 FPS에서 일어나는 익스플로전은 누구도 그 뭐야 물론 익스플로전 일어나면 그 뭐야 어떻게 그
데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그 플락스가 조금 이게 어떤 게 내가 재주가 다른 사람한테 어깨를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남들은 못 하는데 내가 하는 경우. 그렇지? 이제 플락스가 이제 얘들이 보면은 플락스 객스콘 웹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 분스필드 익스플로전. 이건 막 거창한 뭐 LNGFPS에서 무심 엄청난 규모의 큰 거기에서 일어나는 뭐 화려한 익스플로전 그게 아니라 이게 온쇼어 그러니까 가스필드에서 일어나는 익스플로전인데 왜 얘들이 이걸 해놨냐면 처음에 이게 분스필드에서 익스플로전이 일어났는데 전문가들이 아니 이건 분명히 익스플로전이 안 일어나는데 익스플로전이 일어나갖고 엄청난 약간 데미지를 물론 사람은 안 주겠는데 완전 데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건 이상하다. 그런데 얘가 플락스 애들이 부닥부닥 해갖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서 딱 제시를 해줬어. 그래갖고 얘들이 하여튼 요 웹페이지에 보면은 딱 하고 대문에 걸어놨어. 이게 지들이 이제 전문가들도 응? 설명 못한 걸 자기 소프트웨어로 뭐 얘기를 했다. 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놨겠지. 이게 분스필드 익스플로이션이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저장소야. 그러니까 오일 탱크 큰 필드 오일 탱크인데 거기서 그 오일이 넘쳐 흘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가솔린이 넘쳐 흘렸어. 그래갖고 가솔린은 원래 이게 D 얼마냐면 C8이 아니 C8 정도 돼. 가솔린은 디젤이면은 C12 정도 되고. 근데 C8인데 이게 쫙 깔린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탱크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넘쳐갖고 이렇게 흘러내려갖고 이 주변에 클라우드가 형성이 됐어. 근데 전문가들이 왜 의심을 했냐면 이 부분이 오픈이 완전히 돼 있다고 본 거야. 오픈이 완전히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큰 익스플로전이 일어난다면 플래시 파이어가 일어났을 텐데 플래시 파이어가 뭐냐면 그냥 익스플로전이 안 일어나고 그냥 화염이 전파되는 거랬지. 쭉 밀려나듯이. 그 플래시 파이어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익스플로전이 일어났단 말이야. 왜 그런가 하고 막 이게 그 의문을 갖고 있을 때 플락스 애들이 이건 이 주변에는 나무들 영향에 의해서 익스플로전이 일어났다고 이게 계산을 했어. 이게 이 사람들은 이게 오일 정유회사 이 사람들은 이게 나무가 무슨 위험한 그러길냐 하고 벽은 안 쳤어. 벽 치는 건 위험하지. 벽이 치면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벽을 안 치고 나무를 열심히 심어놨어. 그 미관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열심히 심어놨는데 그게 결국은 이 나무가 결국은 월 이펙트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익스텐전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리크가 일어나고 이제 여기서 이그니션이 이렇게 소스가 있었는데 가스 클라우드는 대충 이 정도까지 갔다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플락스 애들이 나무를 이렇게 열심히 모델링 했어. 근데 플락스는 원래 나무를 바디 피트를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모델링 했냐면 이렇게 모델링 했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 그래갖고 이걸 세워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트리를 없을 때 했을 때는 오버프레시가 이게 스케일이 안 나와 있나? 하여튼 요만큼 나와갖고 여기 트리가 있을 때는 이 트리가 없을 때는 요 정도나 거의 그냥 오버프레시가 안 나왔는데 이게 막 트리를 고려하니까 이 오버프레시가 하여튼 몇백 배는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갖고 이거다. 나무가 익스플로전을 나무가 뭐냐면 이 컴파인먼트를 해서 결국은 익스플로전을 일어나겠다. 그래갖고 이제 증명을 해줬지.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이거 가지고 막 또 논문 여기저기도 막 내고 그랬어. 나올 거야 아마 나오면 객스콘에서. 하여튼 얘들이 이걸 하여튼 잘 내세울 때 조금 자기네들이 어떤 코드의 어떤 유용성이라든가 이제 정확성 약간 신뢰성을 내세울 때 요걸 많이 하더라고.
상당히 이게 흥미로운 건데 하여튼 이 가스 익스플로전은 그 상용 코드로는 접근이 우리가 실제 하여튼 실 플랜트에서 상용 코드로 접근하기 힘든데 이 플락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과 뭐 하여튼 모델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내놓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익스플로전 쪽은 플락스가 내놓는 결과에 대해서 뭐 하여튼 얘보다 다른 애들 내놓지는 않으니까 우선 하여튼 플락스가 이 익스플로전 분야에서는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소프트웨어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배우는 데는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근데 이런 툴을 배울 때는 어려움이 없으면은 뭘 키워야 되냐면 피지컬 리즈닝을 키워야 돼. 알았어? 툴만 돌려갖고 결과 이것도 바운더리 컨디션 잡고 뭐 잘못 잡으면 결과 이상한 결과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툴은 얘는 뭐냐면 툴은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하라는 대로만 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결과 내놓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이게 딱 드밀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응? 좀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고 드밀어야 되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 응? 근데 엉뚱한 결과 내놓고 드밀면은 나중에 딴 사람한테 한순간에 무너져. 그러니까 그런 걸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뭐냐면 피지컬 미닝을 많이 쌓아야 돼. 알았지? 툴은 이거 별거 배우는데 별로 어려움 없으니까. 알았죠?